안녕하세요. 사연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청담동 호텔 소유주인 줄 모르고 시어머니 무시한 며느리의 최후. 어머니, 또 동네 시장에서 장 보셨어요? 강남구 청담동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며느리 유진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시어머니를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조용히 채소를 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그곳이 좋더구나. 신선하고 정도 있고. 정이요? 유진아가 콧방귀를 뀌었다. 어머니, 우리가 강남에 산다고요. 강남에 살면서 재래시장이라니 정말 창피해서 어쩌죠. 우리 회사 사모님들은 다 현대백화점이나 갤러리아에서 쇼핑하시는데 너는 내 일만 신경 써라. 제 일이라고요? 이게 바로 제 일이에요. 남편 체면이 달린 문제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다니시면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 하나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좀 시골스러우세요. 강남에 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런 식이에요. 호텔 라운지 같은 곳도 한번 가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순자는 책칼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다. 그래, 없다. 그러니까요. 좀 달라지셔야 해요. 제가 가끔 모시고 다녀드릴게요. 그래야 남편 회사 사람들도 우리 집안이 격 있다고 생각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민수가 들어왔다. 둘이 무슨 얘기해? 아무것도 아니야. 유진아가 씩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꼈다. 어머니와 앞으로 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잘 됐네. 엄마, 진아가 사교적이니까 좀 도움받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도움? 순자가 되물었다. 응, 뭐 요즘 어머님들 모임 같은 것도 있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 진아가 잘 알 테니까. 유진아는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오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머니 같은 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제일 잘 알죠.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채소를 썰어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노란 봉투 여러 개와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니 청담 루나리아 호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챕터 2. 모욕의 절정. 다음 날, 유진아는 친구들과의 브런치 모임에서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웃기지 않아? 강남에 살면서 아직도 재래시장 다녀. 나는 정말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 진짜? 그러면 민수 씨 체면도 안 서겠네. 맞아. 그래서 내가 좀 교육시켜드리려고. 호텔 라운지라도 한번 데리고 가야겠어. 그런 곳이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아야 강남 사는 사람 대접받지. 친구들이 키득거렸다. 근데 시어머니가 뭐 하시던 분이야? 그냥 평범한 주부셨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솔직히 좀 답답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 그래도 청담동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며? 응, 그것도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거고. 어머니 혼자 힘으론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해. 유진아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깎아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말들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가 조용히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민수의 형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좀 신경 쓰일 만한 얘기가 나왔어요. 유진아가 식사 도중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 형수가 궁금해했다. 아니, 어머니가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신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강남에 사시면서 왜 그런 곳을 다니시냐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순자는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지만 형과 형수는 서로 눈치를 봤다. 진아야, 그런 말을. 민수가 말리려 했지만 유진아는 계속했다. 아니에요, 오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가족의 체면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솔직히 어머니는 호텔이라는 곳도 제대로 가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강남에서 살고 있고, 오빠도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안 되죠. 야, 진아야, 형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형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강남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순자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어머니,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순자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네, 맞아요. 제가 어머니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업신여기지 않죠. 그 순간, 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어머니? 나를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도와줘야 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유진아는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순자가 비웃었다.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말들이 오해냐? 식탁에 다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순자는 뿌리쳤다. 나는 지금 완전히 정신이 맑다. 내가 이제껏 얼마나 참아왔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어머니가 뭘 참으셨다는 거예요? 유진아가 반박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깔봤는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어머니, 저는 그런 적이. 닥쳐라, 순자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만 듣겠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구나. 유진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진아야, 너 좀 심했어. 형수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사실인걸요. 하지만 유진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챕터 3 진실의 조각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호텔 준공식 사진들이 가득했다. 여보, 이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 한편 거실에서는 민수와 유진아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다. 진아야, 엄마한테 사과해야겠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아까 말들이 좀 심했어. 엄마도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시지.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드네요. 저는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오빠도 속으론 인정하잖아요. 어머니가 좀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거.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오빠는 어머니가 호텔 같은 곳 가보신 적 있다고 생각해요? 그야.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런 데는 저 같은 사람이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순자가 거실로 나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민수가 놀라며 일어났다. 너희 얘기 다 들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딘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진아야, 너 정말 궁금하지 않니? 뭐가요? 내가 호텔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유진아는 어리둥절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순자는 봉투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펼쳤다. 이게 뭔지 알겠니? 민수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엄마, 이게 뭐예요? 청담 루나리아 호텔 소유권 등기부등본이다. 뭐라고요? 유진아가 다가와서 서류를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분명히 소유자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야. 청담 루나리아 호텔의 소유주가 나라는 뜻이지.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엄마, 농담이시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농담. 30년 넘게 그 호텔을 운영해온 내가 농담을 한다고? 순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코스모스 럭셔리 호텔과의 위탁 운영 계약서다. 그리고 이건 강남의 다른 건물들 소유권 증명서고. 유진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호텔도 가본 적 없는 시골 할머니로 생각했지? 내가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나는 청담동에서 가장 큰 호텔의 소유주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도 내 소유 건물 중 하나일 뿐이야. 민수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엄마,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숨긴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더구나. 특히 저 아이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까. 순자는 유진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진아야, 너는 나를 호텔 라운지에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 어머니. 좋다. 내일 청담 루나리아 호텔로 가자. 내가 너한테 정말 호텔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유진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너는 확인도 안 하고 나를 함부로 판단한 거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너는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기나 하니?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내가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도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아세요? 세상이 좁다더구나. 호텔 업계 사람들은 서로 다 아는 사이야. 너희 친구 중에 우리 호텔 VIP 고객이 있더라. 유진아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챕터 4. 진실의 무게. 다음 날 아침, 유진아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젯밤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호텔 소유주라니, 그것도 청담동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에. 오빠, 어떻게 하죠? 민수도 마찬가지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셨는데.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하신 거 아닐까요? 등기부등본까지 있는데 거짓말일 리가 있나. 게다가 어제 보니까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 그때 순자가 나타났다. 평소와는 다르게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준비해라. 호텔에 가자. 어머니. 일단 가서 얘기하자. 너희가 궁금해하는 것도 많을 테고 나도 할 말이 있다. 청담 루나리아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유진아는 눈을 의심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이 호텔의 소유주였던 것이다. VIP 라운지로 올라가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아는 입을 열지 못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고급 라운지에 앉자 순자가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와 내가 이 호텔을 시작한 건 30년 전이야.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었나? 너희는 각자 잘 살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였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계속 나를 무시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유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나를 다르게 대했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문제야. 너는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 내가 호텔 소유주든 아니든 나는 너희 시어머니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순자의 말에 유진아는 할 말이 없었다. 진아야, 내가 왜 이런 걸 숨겼는지 알겠니? 아니요. 진짜 사람을 알고 싶어서야. 내가 부자인 걸 알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르게 대해. 하지만 그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너는 괜찮다. 하지만 진아는 달라야 해. 순자는 유진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 저는. 대답해봐. 너는 이제 내가 부자라는 걸 알았어. 그럼 앞으로 나를 다르게 대할 거야? 유진아는 눈물이 났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기분이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다만 뭐?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빨리 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라.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너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했어.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했고. 유진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내가 친구들한테 나를 어떻게 말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 평범한 주부, 촌스러운 시어머니, 호텔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어머니. 그때는 몰랐겠지만 내 친구 중에 우리 호텔 단골 손님이 있어. 그 사람이 다 들었다더라. 유진아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순자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챕터 5. 응징의 시작.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순자의 말에 유진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다 되돌려 받아야지. 무슨 뜻이에요? 순자는 호텔 매니저를 불렀다. 김 매니저, 이분이 내 며느리야. 아, 안녕하세요. 그동안 며느리가 나를 호텔 같은 곳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부터 며느리가 우리 호텔에서 일하게 하려고 해. 예? 일을요? 유진아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 일. 내가 호텔이 어떤 곳인지, 서비스가 뭔지 제대로 배워야겠어. 어머니, 저는 회사가 있어서. 회사? 내 회사 사장이 누군지 알아? 순자가 미소를 지었다. 설마. 우리 호텔 투자사 중 하나가 내 회사의 대주주야. 전화 한 통이면 내가 여기서 연수받는다고 할 수 있어. 유진아는 식은땀이 났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너는 나를 무시했어. 이제 내가 똑같은 걸 당해봐야 해. 순자는 매니저에게 지시했다. 며느리를 가장 힘든 부서에 배치해주세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객실 정리, 주방 보조까지 다 경험하게 하고. 어머니. 그리고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하되 실수할 때마다 벌금을 차감하세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심하다고?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는 유진아를 쳐다봤다. 내가 선택해. 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집에서 나가든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진심이다. 너는 사람을 무시하는 법은 잘 알지만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거든. 유진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울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진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음 날부터 유진아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갖 허드레시를 해야 했다. 첫날 청소 담당자와 함께 객실을 돌아다녔다. 이쪽 분이 새로 오신 분이에요. 사장님 특별 지시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신다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아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럼 일단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할까요? 화장실이요? 네. 호텔 서비스의 기본은 청결이거든요.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는 유진아의 모습을 본 순자는 CCTV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님, 며느리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힘들어야 정신을 차리죠. 순자의 표정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다. 둘째 날에는 주방보조로 배치되었다. 여기서는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하루에 접시만 몇천 개씩 나가거든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유진아는 참고 견뎠다. 손님이 남긴 음식들 보시죠? 이런 걸 보면서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유진아는 기진맥진했다. 진아야,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 좀 봐. 손바닥이 갈라지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볼게. 안 돼, 유진아가 소리를 질렀다. 더 심하게 시킬지도 모르잖아. 바로 그때 순자가 나타났다. 일은 어땠니? 어머니. 대답해. 호텔 일이 어땠어? 힘들었어요. 그래? 나는 30년 동안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이야. 순자는 유진아의 손을 보았다. 손이 많이 상했네. 네. 좋아. 이제 조금은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겠지? 유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진짜 변할 때까지 계속할 거야. 챕터 6. 깨달음의 순간들. 일주일이 지나자 유진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손톱은 부서지고 피부는 거칠어졌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객실 청소를 함께 하던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주머니도 고생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때는 좀 어색하셨는데. 그랬나요? 네, 손님처럼 보이셨거든요. 지금은 진짜 일하시는 분 같아요. 그 말에 유진아는 뭔가 깨닫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언니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셨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요. 생활비라도 벌어야 해서.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 해야죠. 유진아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언니는 가족들이 언니가 여기서 일하는 거 알아요? 당연히 알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정당하게 벌어서 먹고 사는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유진아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했고 지금 왜 여기서 일하게 되었는지. 어머, 그럼 사장님이 시어머니시라고요? 네. 아주머니는 혀를 찼다. 그럼 정말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너무 심했나요? 심하다 못해 잔인했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유진아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다. 노크를 하려다가 망설이고 다시 하려다가 망설이기를 반복했다. 들어와. 순자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일주일 해보니까 어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근데 힘든 게 싫어? 유진아는 생각해 보았다. 아니요. 이상하게도 뿌듯해요. 왜? 제 손으로 뭔가를 해내니까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일을 마치고 나면 성취감이 들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게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어머니, 제가 너무 몰랐어요. 뭘? 사람의 마음이요. 어머니 마음도, 일하는 사람들 마음도. 유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 판단했어요. 가진 게 없다고,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지.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는 특별할 게 없다.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이 호텔을 키워오셨잖아요. 그것도 이런 힘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순자는 유진아의 손을 보았다. 손이 많이 상했구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약 발라줄까? 어머니. 그 순간 유진아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깔보고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순자도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너무 심하게 했나 싶었다. 아니에요. 제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울었다. 챕터 7. 위험한 순간. 하지만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유진아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새로운 직원이 실수로 뜨거운 기름을 쏟았다. 그 기름이 가스레인지 불 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야, 불이야. 주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밖으로 대피했지만 유진아는 냉동고 안에 갇혀버렸다. 화재로 인한 정전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유진아는 냉동고 안에서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밖의 소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한편 순자는 호텔 로비에서 화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어디 있어? 주방에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다 나왔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확인한 결과 유진아가 보이지 않았다. 안 돼. 순자는 소방대원들을 밀치고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내 며느리가 거기 있어. 순자는 연기가 자욱한 주방으로 들어갔다. 진아야, 진아야. 냉동고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여기요, 여기 있어요. 순자는 냉동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전자식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구해줄게. 순자는 주방에 있던 도끼를 들고 냉동고 문을 내리쳤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문이 열렸다. 어머니. 유진아는 추위에 떨며 순자의 품에 안겼다. 괜찮니? 다친 데 없니? 네, 괜찮아요.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이 주방을 빠져나오는 순간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바로 냉동고가 있던 자리였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됐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왜 저를 구하러 들어가셨어요? 순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너는 내 며느리니까. 하지만 저는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그건 상관없어. 너는 내 가족이야. 유진아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제 그만 울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봐. 챕터 8. 진정한 화해. 화재 사건 이후 유진아는 완전히 달라졌다. 호텔 일도 그만두고 평범한 며느리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가짐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시장 같이 가도 될까요? 시장? 네, 제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요. 순자는 놀랐다. 너 요리할 줄 모르잖니? 그래서 배우려고요. 어머니한테. 왜 갑자기?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재래시장에 갔다. 유진아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어머니, 이 아주머니가 어머니 알아보시네요. 응, 30년 넘게 여기서 장 봤거든. 사장님, 며느리분이 참 예쁘시네요. 상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아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 호텔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랑 결혼하고 나서부터야. 그때는 정말 작은 모텔이었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더라. 저는 그런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는 게 뭐야?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진짜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될게요. 순자는 유진아의 손을 잡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며느리야. 정말요? 응.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 둘이 언제부터? 오빠, 어머니가 요리 가르쳐 주고 계셔. 엄마도 가르쳐 주시고? 진아가 배우려고 해서. 민수는 흐뭇하게 웃었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오빠, 앞으로는 제가 집안일 다 할게. 갑자기 왜? 어머니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 이제는 제가 해드려야죠. 순자도 만족스러워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챕터 9, 마지막 위기. 유진아의 친구, 미영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진아야, 내가 시어머니한테 호텔에서 일당을 당했다며?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미영은 유진아를 부추겼다.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 강제노동이라고. 미영아,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무리 호텔 사장이라고 해도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을 권리는 없어. 미영은 계속해서 유진아를 설득했다.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정신적 피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만해. 나는 어머니와 화해했어. 화해? 그게 진짜 화해야?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굴복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유진아는 잠시 동요했다. 너는 피해자야, 진아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미영이 돌아간 후 유진아는 혼란스러웠다. 정말로 자신이 피해자인 걸까?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 걸까? 그날 밤 유진아는 잠들지 못했다. 미영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굴복한 걸까? 다음 날 유진아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시어머니에게 대답도 성의 없게 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진아야,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날 저녁 유진아는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이사 가자. 갑자기 왜? 그냥 독립하고 싶어. 엄마와 문제 있었어? 문제는 없는데.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어.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잘 지내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그 대화를 들은 순자는 크게 상처받았다. 역시 진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어.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유진아는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순자도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챕터 10. 진실이 밝혀지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우연히 유진아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미영과의 카톡 대화가 화면에 떠 있었다. 진아야, 변호사가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직 잘 모르겠어. 뭘 더 생각해?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화나지 않아? 그런데 어머니가 나를 구해주기도 했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유진아가 법적 문제로까지 가려고 하는 거였다. 진아야, 이게 뭐야? 오빠? 그건. 너 엄마를 고소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상담만. 상담? 미영이가 너를 부추긴 거구나. 민수는 화가 났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알아? 나도 억울해.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어? 내가 먼저 엄마를 무시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호텔에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게 정상이야?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그 소리를 들은 순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유진아를 째려보며 말했다. 엄마, 진아가 엄마를 고소하려고 한대요. 뭐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유진아는 할 말이 없었다. 너는 정말로 나를 고소하려고 했던 거야? 어머니, 대답해. 친구가 그러면 좋겠다고 해서.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역시 그렇구나. 내가 바보였어.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너는 나를 용서한 게 아니라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다.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한 게 뭐야? 호텔에서 일 시킨 것도, 화재 때 구해준 것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럼 뭐가 억울해서 나를 고소하려고 해? 유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친구 말을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친구 말? 순자가 비웃었다. 너는 친구 말은 잘 들으면서 시어머니 말은 안 듣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겉으로만 착한 척 했을 뿐이야. 순자는 돌아서며 말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를 하겠어. 챕터 11 절망의 끝에서. 그날 밤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상속 문제로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유산을 다시 정리하려고 해요. 며느리 목숨 빼고. 갑자기 왜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진아는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가? 다음 날 순자는 유진아에게 말했다. 나는 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어머니, 너는 내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너는 나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 유진아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어머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너한테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또 기회를 달라고? 순자는 냉정했다.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진아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겉으로만 하는 반성은 의미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어. 더 이상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유진아는 그 자리에서 계속 울었다. 오빠,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만든 일이잖아.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민수도 지쳤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계속 중재하는 것도 힘들었다. 진아야, 너 진짜로 엄마를 사랑해? 당연하지.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해. 말로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챕터 12 마지막 기회. 다음 날부터 유진아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아침을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순자는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드세요. 고맙지만 됐어. 어머니, 말 걸지 마.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하고 싶지 않아. 유진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일주일 후 순자의 친구가 집에 왔다. 순자야, 며느리가 많이 달라졌더라. 겉으로만 그런 거야. 아니야, 진심 같던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하는 거 봤어. 그것도 다 가식이야. 순자야, 너무 마음을 닫지 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완고했다. 한편 유진아는 미영을 만났다. 진아야, 아직도 그 집에서 그러고 있어? 미영아, 너 때문에 일이 더 꼬였어. 뭐? 내 때문에?
내가 자꾸 부추겨서 어머니가 더 화나신 거야. 그럼 뭐 어쩌라고? 당하고만 살라고? 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진아야, 너 정말 세뇌당한 거 아니야? 유진아는 화가 났다. 세뇌가 아니라 깨달은 거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에이, 그럼 됐고. 나는 더 이상 상관 안 할게. 미영이 돌아간 후 유진아는 결심을 굳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정말로 어머니를 감동시켜야 해. 챕터 13 생명을 건 증명. 다음 날 유진아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시어머니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순자가 가끔 그리워하며 얘기하던 전라도 작은 마을. 거기에 가서 어머니의 과거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산길에서 차가 고장났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았다. 유진아는 걸어서라도 마을에 도착하기로 했다. 비에 흠뻑 젖으며 몇 시간을 걸었다. 마침내 도착한 마을에서 순자를 기억하는 할머니를 만났다. 순자가 며느리라고? 어머나, 반갑네. 할머니, 시어머니 어릴 때 얘기 좀 들려주세요. 순자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동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럼, 남동생 둘이나. 그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냈어. 유진아는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동생들은 어디 계세요? 하나는 미국에서 의사하고 하나는 서울에서 사업해. 다들 성공했어. 그럼 시어머니가 도와주신 거네요? 도와주다니. 순자가 다 했지. 자기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일찍 시집 와서 고생했어. 유진아의 눈에 눈물이 났다. 할머니, 혹시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게 있나요? 순자는 꽃을 참 좋아했어. 특히 코스모스를. 유진아는 할머니 댁 뒷산에서 코스모스 씨앗을 구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어릴 때 살던 집터도 찾아갔다. 여기서 어머니가 자랐구나. 폐허가 된 집터에서 유진아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돌아가는 길에 다시 폭우를 만났다. 산사태로 길이 막혀버렸다. 유진아는 움막 같은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추위에 떨며 밤을 새운 유진아는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구조대가 와서 겨우 구출되었다. 챕터 14 마지막 순간의 위기. 유진아가 사라진 지 이틀째 순자는 불안했다. 진아가 어디 갔을까? 민수도 걱정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봐도 모르겠대. 바로 그때 전화가 왔다. 혹시 유진아 씨 가족이세요? 전라남도 산청병원인데요. 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이곳에 입원하셨는데 위험한 상태입니다. 순자와 민수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설명했다. 폐렴이 심하게 와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에서 하룻밤을 추위에 떨며 보내셨다고 하네요. 왜 그런 곳에 가셨을까요? 동반하신 할머니 말씀으로는 시어머니 고향을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 고향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유진아를 본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이 바보 같은 애가. 유진아는 의식이 없었지만 손에는 코스모스 씨앗이 꽉 쥐어져 있었다. 간호사님, 저게 뭐예요? 환자분이 꽉 쥐고 계셔서 빼지 못하겠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순자가 유진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코스모스 씨앗과 함께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동생들을 키우셨는지. 저는 그런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코스모스를 가져왔어요. 함께 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 며느리 유진아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이 바보 같은 애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의사가 와서 말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의지가 중요해요. 순자는 유진아의 손을 꽉 잡았다. 진아야, 정신 차려. 어머니가 여기 있다. 어머니. 유진아가 희미하게 중얼거렸다. 그래, 어머니야. 눈 떠봐.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 사랑해요. 유진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순자는 유진아의 이마에 입맞춤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아. 챕터 15 진정한 가족. 2주 후 유진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만하자.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순자는 유진아가 가져온 코스모스 씨앗을 보여줬다. 이거 심어볼까? 정말요? 응, 함께. 두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코스모스를 심었다. 어머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동생들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옛날 일이야.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 있나 싶어서.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유진아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잘한다는 게 뭐야? 진짜 며느리가 될게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너는 이미 내 딸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꽃을 심었다. 한 달 후,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났다. 어머니, 꽃이 피었어요. 그러네. 참 예쁘다. 우리 마음 같아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진아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내가 가르쳐 줬거든. 어머니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유진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진아야, 호텔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허락하신다면 가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네, 어머니.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순자는 유진아에게 말했다. 진아야. 네, 어머니. 고마워. 제가 감사하죠. 아니야, 내가 고마워. 내가 나를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여줘서.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어머니셨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어머니. 영원히. 베란다에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처럼. 에필로그. 1년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유진아는 임신 소식을 알렸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축하한다. 순자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라. 좋네. 아기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면 틀림없이 좋을 거예요. 순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진아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진짜 며느리를 얻었고, 곧 손주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잘 됐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나 봐요. 베란다의 코스모스는 더욱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나듯 두 사람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유진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기야, 너는 정말 좋은 할머니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이 가족의 진짜 행복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로 끝이 났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다.